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면 이 다리에 의족을 하고 당당히 구두 광고를 하는 에이미 멀리스,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런던 패션쇼에서 수공예로 만든 구두 일체형 인공다리로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다. 그녀는 선천성 신경섬유 종증이라는 병으로 태어난 지 1년 만에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의지가 강한 그녀는 의족을 끼고 1999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 100m는 12.77초, 200m는 34.60초, 멀리뛰기는 3.5m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여성 50인에 뽑히기도 했다.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 그녀는 강연을 통해서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기부여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이 태생적인 자신의 역경을 이겨내고 멋진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은 드레스보다 더 빛난다. 영화 소울 서퍼로 유명한 베서니 해밀턴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 매일 바다에서 살며 서핑 연습을 했다. 그리고 겨우 13살의 나이로 하와이주 결승대회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 기쁜 해에 어린 소녀에게 큰 불행이 닥쳤다. 전국 대회에 나갈 준비로 서핑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상어에게 한쪽 팔을 잃었다. 아무도 외팔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고 밝게 시련을 극복해냈다.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새로 배워야 할 거야 라 말하며 깊게 포옹해주던 의사의 말대로 한 팔로 머리 묶는 법, 과일 자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결국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했다. 난 서핑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이다. 인생도 서핑과 같다고 배웠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파도 넘어 무엇이 올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며 늘 자신을 다독였던 결과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사고가 난 날로 돌아가 서핑을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답한다.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설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두 팔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장애인을 위한 재단,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 닉 부이치치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라고 외치지 않는다. 8살에 자살을 결심했던 자신의 외로움과 절망감, 신에 대한 분노까지 솔직히 말한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다. 회계학과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열정적으로 살았고 수영과 축구도 한다. 스스로 닭다리라고 부르는 생기다가 망것 같은 작은 왼발이 드럼스틱이라며 연주도 한다. 신이 주신다면 팔, 다리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한다. 이미 신은 자신에게 너무도 큰 것을 주셨기 때문이란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명이다. 아마도 그 스스로 신께 왜? 왜 나야? 를 수없이 묻다가 알아낸 답일 것이다.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면 다들 놀랄까봐 그 모습의 그를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틀림없다. 지치고 때로는 교만한 우리들에게 삶의 기운을 다시금 불어넣어주는 그들이 나는 참 고맙다.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정신,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헤쳐나왔다.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기 일쑤인데 말이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들은 천사 맞다. 신체 조건이 행복을 좌우할 수 없음을 증명해준다. 역경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이들은 무엇이 특별한 걸까? 그들에게는 타고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시리와 좌절의 기회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중 3분의 1 정도가 태생적으로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와이 섬들 중 가장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섬인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40년간의 종단 연구가 있다. 연구 대상은 경제적인 궁핍 속의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와 미혼모,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초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201명의 삶을 관찰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아이들 중 30%에 달하는 72명은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어 실험을 주도한 에미 워너 교수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들은 학업 성적과 리더십도 뛰어났고 미국 본토의 어느 중산층 아이들 못지않게 안정된 생활을 했다. 어린이 되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이어갔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늠름할 수 있었던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결과 그들은 부모든 조부모든 이모나 삼촌이든 가족 중 누군가가 최소한 한 명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확인시켜주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랑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어 인생의 좌절이나 역경 앞에서 다시 힘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같은 좌절의 여건에서도 누구는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다. 어려움을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망가져도 되는 핑곗거리로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40년 넘게 카우아이 섬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환경을 탓하고 지레 포기하고 가족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아이에게 주는 사랑은 그토록 중요한가 보다.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없더라도 스스로 지탱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 행여 나에게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시련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면 된다. 어느 날 찾아온 무서운 암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완치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평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항상 공감하려는 노력을 한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훨씬 저부터 늘 잘 웃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화도 잘 내지 않는다. 시련을 이겨낼 힘은 평소 긍정적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뜻한 카리스마의 독자로 만났던 명환 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다.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너무도 일 잘하며 화목한 가장이기도 한 그는 그동안 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었기에 사실 나는 그에게 참으로 빚이 많다. 사람이 어찌 그리 한결같을 수 있을까? 따뜻하고 세심하고 책임감 강하고 정 많은 그는 9해 내내 그대로이다. 그간의 그가 평탄하기만 하여 그리 마음 넓고 따뜻할까? 그는 내 주변에 누구보다도 시련이 많았기에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은 늘 안쓰럽다. 17살부터 가족의 생계를 돌보느라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는 사실 더 이상의 가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시절조차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결국 아이들을 갖게 되며 부양 가족이 또 늘었다. 그런데 이제야 그가 행복해지나 싶었던 나로서는 신이 야속하기만 하다. 딸아이는 많이 아픈 채로 태어났다. 세 가지의 선천적 질환과 함께 장애까지 생겼다. 명환 씨는 밤새 울었다. 힘겨웠던 자신의 삶의 멍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한때 아이 갖는 것을 거부했던 것인데 바로 자신의 그 마음 때문에 딸아이가 아프게 태어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공격적인 언사가 밴 형편이 어려운 아버지와 그에게 주눅든 어머니. 애써 벌써 애써 벌어 모으면 아버지로 인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돈. 거기다가 열심히 살며 제빵 공부를 하던 누나의 심한 화상과 치료. 유능하고 늘 열심히 살던 명환 씨에게 신은 참으로 너무하다 싶게 지속적인 시련을 주셨는데 아픈 딸 때문에 그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도 더 아프다. 그러나 워낙 병원에서 표정이 밝은 부모로 유명하다. 건강한 아이를 낳은 후 조금만 아이가 아파도 부모들은 앞빛이 어두운데 아픈 서우의 몸이 조금만 좋아져도 자신들은 웃게 된다면 감사해야 한다. 위로를 전하는 내게 밝게 웃으며 힘찬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이겨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는 강한 아빠다.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껴안으며 아픈 가슴을 도닥이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오늘도 밝게 웃는 남자다. 그의 미래는 내 기도 때문이 아니고도 분명 그 미소만큼 밝을 것이다.
이 실현을 삶의 발판으로 일어서는 이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이다. 희망을 갖는다. 실현을 이겨낼 회복 탄력성은 평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줄 알 때 만들어진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소통하고 긍정성을 잃지 않으며 감사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걸 갖추고도 뜻밖의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강물을 한 바가지 펐을 때 바가지에 고기가 없다고 해서 강 전체에 고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